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 5,299만원짜리 모델. 네, 요거 시승차 아니고 요거는 제가 직접 산 차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대해서 많이 시승기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시승기가 늦어서 좀 죄송하고요. 테슬라 홍보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수차례 하고 막 문자도 남기고 진짜 할 만큼 했거든요. 아주 공손하게 그냥 진짜 차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락을 안 받으시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이고 2019년도에 그 모델 3 단체 인도식 할 때 단차 있고 막 조립이 좀 잘 안 됐고 막 뭐 요렇게 했던 거는 다 서로 해결하고 그 이후에 뭐 시승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 사이에 내가 뭐 잘못한 게 나 싹도 없는 것 같은데. 띠리링. 자, 모델 Y 주니퍼 시승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테고, 제가 뭐 디자인 리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번에 스페인 가가지고 매장에 가서 딱 보면서 디자인 리뷰는 딱 해드렸잖아요. 앞과 뒤를 바꾼 부음 변경인데 정말 나이스 체인지다. 정말 잘 바꿨다. 기존의 모델 Y는 모델 3 헤드라이트랑 뭐 이런 거를 쓰면서 뭔가 이렇게 형이 입던 거 물려 입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집에 잘 맞지 않는 뭔가를 붙이고서는 해가지고 약간 어눌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니퍼는 얘를 위해서 옷을 딱 사줬어. 멋있어졌어. 그러면서도 요런데 조금 더 다듬고 그래가지고 공기역학적으로도 더 유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저항 계수를 좀 더 줄였어. 더 멋있고 날렵해졌어. 그러면서 이런 거 단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이제 2019년도에 모델 3 뭐 이런 거 초창기 모델에는 그때는 테슬라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아니라서 조립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없구나. 아직 차 잘 만들려면 좀 멀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자동차 만드는 선수 다 됐어. 단차가 어디 벌어진다거나 어디 미숙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디자인도 멋있게 바뀌었고 피트 앤 피니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퍼펙트 잘했어.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반사식으로 여기에 빨간 등이 들어오고 반사식으로 이렇게 한 거는 정말 나이스. 다만 아무것도 없는 이 철판이 있는 여기가 너무 넓어. 그리고 여기 빨간색 미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쫙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저 옆까지도 좀 연장이 돼가지고 해야지 쫙 와이드해 보이는데 이게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기니까 차가 넓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뒷모습을 딱 보면은 앞모습처럼 약간 쿨해 보이고 슬릭해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뒷부분이 약간 좀 둔해 보이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차에는 없는 반사식 미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런 건 너무 잘했죠. 디자인은 100점 만점에 95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미디어 오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차원은 네이버, 인스타 등 대형 플랫폼 광고비를 일절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광고비를 줄여 여러분들에게 더 낮은 렌트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 외에도 모든 차종을 저희 차원에서 출고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차원의 이벤트, 출고하시는 분들에게 약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하실 분들은 차원에 문의해주세요. 고정 댓글. 실내는 제가 흰색 시트는 했거든요. 5,299만원짜리에다가 딱 요것만 했습니다. 128만원 추가하면 흰색 시트가 들어갑니다. 기본은 검은색 시트. 기능적으로 뭔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색깔만 바뀌는데 128만원 추가해요.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을 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게 검은색 인조가죽이랑 흰색 인조가죽이랑 원가 차이 해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근데 5,299만원짜리 딱 만들어 놓은 거는 완전히 대량 생산을 하니까 내가 5,299만원까지 가격을 낮춰서 할 수가 있었지라는 가격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흰색 시트가 필요해. 나는 바깥의 컬러가 은색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별도 주문을 하면은 그 복잡한 공정을 다 별도로 하는 가격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요게 테슬라가 얘기하는 대량 생산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는 막 찍어내듯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별도 주문하면은 가격이 훅훅 올라가고 대신 막 찍어내는 거에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 통풍 시트도 기본, 뒤에 모니터 들어가는 것도 기본, 뒷좌석 시트 전동식으로 하는 것도 그냥 기본으로 넣어서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야지 우리는 이게 최적화야.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다 업데이트로 자율주행 넣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렇게 하는. 이게 테슬라만의 생산 방식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요것만 128만원짜리 흰색 시트만 추가를 해서 샀다. 그랬더니 실내가 훨씬 더 쾌적해 보이잖아. 그리고 실제로도 더 쾌적합니다. 이런 여름 땡볕 날씨에 검은색 시트에 검은색 차인 우리 조원기 PD 차보다 내 차가 좀 더 시원하더라고. 전반적인 생김새나 이런 거는 부음 변경을
하면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기존의 모델 Y는 여기에 약간 성격에는 맞지 않는 나무 장식 같은 것들이 괜히 고급지게 들어갔는데 모델 Y 주니퍼로 부분 변경하면서 직물로 장식하고 그냥 알루미늄 장식 같은 거 들어가고 앰비언트 라이트 쫙 들어가고 이게 테슬라 모델 Y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말끔하게 컵홀더도 뚜껑 없었잖아요. 근데 컵홀더 뚜껑까지 해서 말끔하게. 참고로 여기는 원래는 검은색이에요. 이거 테무에서 산 거. 벌써부터 뭐 막 묻었어. 이거 약간 주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닦아서 넣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흰색 시트에 이것만 검은색으로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테슬라는 테무에서 완성되는 거거든. 이거 외에도 테무에 지금 여러 가지 주문을 막 해놨거든요. 지금 이거 딱 도착하면 저희가 테무에서 산 모델 Y 주니퍼 아이템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조만간. 그래도 외관 디자인은 정말 나이스 체인지. 그리고 실내도 눈에 띄지 않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들어간 거 이거는 진짜 짱이지. 게다가 이 통풍 시트가 성능도 괜찮아요. 진짜 시원하고 소음도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참고로 방향지시등은 여기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여기 짝대기로 있고 변속기는 여기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변속. 요걸로 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변속기 나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PRND 나옵니다. 요걸로 해도 됩니다. 여기에 비상등 스위치까지 가운데 있고요. 네, 근데 하여튼 모델 Y 주니퍼에다가 가족여행을 한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앉을 거잖아요. 시트도 좀 당기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아유 진짜 편합니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전반적인 공간도 정말 잘 뽑아냈고요. 그리고 앞 시트 밑에 발 들어가는 공간 넉넉하고 주먹 3개 들어갑니다. 한때 100kg였던 아저씨가 여기에 안 들어가네. 꽉 해가지고 넣을 수는 있는데 모델 Y에는 한때 100kg였던 아저씨가 안 들어간다. 근데 뭐 여기 공간 여유 있어요. 널찍해. 가운데 팔걸이 하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전동식으로 돼요. 이게 올린 상태, 그리고 요게 내린 상태. 눕힌 상태가 63도, 64도 정도 나오고요. 세우면은 71도. 세우면 71도, 눕히면 63도까지 되기 때문에 릴렉스하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니터가 있다는 거. 이 모니터로 공조장치 조절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게임도 막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저도 지금 테슬라를 10일 동안 타고 다니는데 이 앞에 15.4인치 16대구 모니터 요거 들어간 거 이거는 진짜 필요해요. 운전할 때도 이제는 완전히 적응이 돼서 이게 훨씬 더 편하구나. 그리고 충전할 때 차에서 예전에는 EV6 GT 타거나 그랬을 때는 유튜브를 요걸로 봤었는데 15.4인치짜리로 딱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우리 PD들이 영상 다 만들면은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급한 거는 차 옆에 세워놓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이렇게 보고서는 컨펌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요거를 저 화면으로 하고 있더라고. 훨씬 시원하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사운드도 괜찮아. 기본 오디오인데도 수준 이상해져. 오렌지 커스텀 이현석 대표가 자꾸 꼬시긴 하는데 일단 들어보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들어봤더니 나쁘지 않아. 막귀 아저씨들은 요 정도도 그냥 충분하다. 기본 오디오도 세팅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뭐 이렇게 움직여도 시원하게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좋다. 프로세서도 빠르고 그래서 내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 여기 게 더 잘 돌아가. 물론 테슬라 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첫 달은 무료지만 둘째 달부터는 7,800 얼마인가 요 LTE 통신 비용을 내야 돼요. 그걸 안 하려면은 내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를 써서 무선 핫스팟을 해가지고 쓰거나 뭐 이래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모델 Y 주니퍼가 되면서부터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나 아니면 향상된 오토 드라이빙인가 뭐 이거 있잖아요. 요거 한두 달인가 시범적으로 써봐라고 해서 줬었잖아요. 그거 없어졌습니다. 모델 Y 주니퍼는 향상된 오토 파일럿이나 FRCD 이런 거 별도로 주문하지 않으면은 오토 스티어 차선 중앙 유지를 해주는 것까지만 들어가 있고 한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써봐라 이게 없어졌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 트렁크 가볼게요. 자, 트렁크는 여기서 딸깍해서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요런 거 다 스마트폰으로 열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정말 스마트폰이랑 연계된 IT 기술은 다른 회사가 못 따라올 정도로 이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차 처음 계약하면서부터 이 테슬라 앱을 깔거든요. 그 앱이 디지털 키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정말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연결도 정말 원활하게 잘 되고 UX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차를 멀리 세워두고 나서도 라이브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차가 저기 뭐 몇 킬로 떨어진 어디다 주차를 해놨는데도 주차 중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진이 아니고 영상이에요, 영상. 앞에 카메라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지금 나오잖아. 지금 내가 나오잖아. 실시간 카메라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진짜 현대기아에는 진짜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거잖아. 현대기아도 이 기능이 있는데 그냥 사진 하나 그냥 띡 전송해 주는데 이것도 차랑 키가 가까워야지만 해줘요. 근데 테슬라가 이런 거는 정말 잘해. 요거 한번 해보면 와 테슬라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나도 지금 거의 테슬라미 됐어. 제 골프백이 130cm인데 여기가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가로로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요 커버도 있고요. 네, 요 버튼 하나 누르면은 시트가 앞으로 이렇게 그냥 접힙니다. 전동식으로 한 번에. 그리고 스피드도 되게 빨라. 이렇게 전동식으로 시트가 접혔다 펴졌다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5,299만 원짜리에도 전동식으로 시트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시트를 접으면은 차박 같은 거 딱 누워서 할 수 있죠. 위에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 떨어지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차박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닥에 수납 공간이 엄청납니다. 바닥에 수납 공간 엄청 넓죠. 여기다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놨는데 하여튼 잘 만들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게 다가 아니야. 앞에 프렁크가 또 있어. 프렁크는 이렇게 가면서 내가 테슬라 앱을 켜서 그냥 여기 프렁크 열기 한번 누르면은 그냥 열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열리면 프렁크, 이렇게 넓은 프렁크가 있단 말이야. 5,299만 원짜리인데 안에 내부를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해 놓은, 이게 이제 대단한 거지. 마세라티도 여기 막 지저분하게 막 기계장치 다 보이게 해놨는데 프렁크도 없고, 이 5,299만 원짜리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 지구 최고의 명차 모델 Y 주니퍼가 된 거예요. 하여튼 요 차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자,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우리 누님부터 들어볼 텐데, 여기 안에도 유튜브 뮤직에 제가 로그인을 해서 여기로도 들을 수 있는데, 일단 원래 하던 대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서브우퍼가 뭐 없고 스피커 개수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막 박진감 넘치고 풍부하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소리가 좀 간결한 편인데 해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수준 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기본 오디오로도 그냥 음악 즐기기에는 가요나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블루투스로 해서 들을 때는 좀 음이 깎여 보이기 때문에. 이게 서브우퍼 없는 게 이런 데서 좀 티가 나는데, 고음은 재생은 잘해요. 근데 울림통이 이렇게 큰 데서 저음을 쏴주는 게 아니라 울림통 요만한 데서 저음만 쏴주니까 웅장함은 없어요. 요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래도 듣기에 불편한 정도 아닙니다. 뭉클한 저음이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고 저음이에요. 그냥 저음. 저는 이것도 충분하거든요. 듀얼 모터에 들어간 프리미엄 오디오 하면은 더 좋기는 할 텐데, 이것도 다른 차들이랑 비교해보면 수준 이상의 오디오는 되어 보입니다. 기본인데도 기본 이상은 해준다라는 거를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 차에 몇 마력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299마력짜리 모터로 다들 알고 계시죠? 기존의 모델 Y 주니퍼에도 299마력짜리 똑같은 모터인데, 주니퍼로 오면서 LFP 배터리 용량도 조금 늘렸고 여러 가지로 최적화를 해서 LFP 배터리에서 순간적으로 쏴줄 수 있는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최적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주니퍼에서는 쭉 밟으면은 299마력이 쭉쭉 나온다 하고, 기존에 있던 모델 Y는 어느 시점에서는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쏴줄 수 있는 전력상의 문제로 조금 제어가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급코너링 하거나 막 이랬을 때 299마력짜리 후륜구동 자동차잖아요. 뒷바퀴가 풀로 299마력을 쏴줄 때는 조금 바퀴 슬립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전기차의 특징이 네바퀴 제어, 토크 제어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훨씬 더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종일관 안정적으로 차를 몰 수가 있다. 근데 통풍 시트는 되게 시원하네요. 그리고 시트가 흰색이니까 땡볕에 세워놔도 시트가 막 엄청나게 뜨거워지지가 않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청바지 입고 타면은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청바지는 거의 다 없애고 거의 골프 바지긴 한데, 여름에 골프 바지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막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럴 순 없잖아요. 울퉁불퉁한 돌길 깔려 있는 데로 일단 가볼게요.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울퉁불퉁한 돌길. 근데 이게 서스펜션 이게 부드러워졌어요 좀. 그래서 바닥에 여러 가지 좀 울퉁불퉁한 거라든가 이런 바닥에 요철 비교적 잘 막아줍니다. 이 정도면은 고급차 수준이다. 5천만 원짜리 차 요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가족 태우거나 뭐 어르신을 태우더라도 골목길 울퉁불퉁한 길 갈 때 야 이건 차가 왜 이렇게 통통 튀냐 이런 얘기 안 듣습니다. 유압식 쇼업쇼버랑 그냥 코일 스프링으로도 이 정도 맛을 냈다는 거는 상당히 잘 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되게 높은 과속 방지 턱을 가볼 텐데 조금 과하게 넘습니다. 앞에 서스펜션은 좀 침착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뒤에 서스펜션이 안에 골프백만 떴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골프백만 뜬 것 같아요. 뒤에는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해준다. 이렇게 쭉 갈 때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 약간 급한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아유, 잘합니다. 핸들링이나 이 조정성 수준 이상 해줍니다. 테슬라가 이제는 차를 잘 만들어요, 진짜. 이 모델 Y 주니퍼, 그리고 지금 모델 3 하이랜드, 요거에서부터는 차 잘 만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구나. 세시 튜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거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잘 안 보여. 모든 과목을 다 잘해. 그리고 이렇게 갈 때 길가에 주차가 돼 있는 차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알아서 브레이크로 콱 잡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믿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는 차다. 그러면서도 코너링이 좋아요. 이게 차가 1.9톤이나 되기 때문에 가벼운 차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서스펜션이 좀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코너링 때 너무 롤이 많이 생겨서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코너링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차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회생제동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회생제동을 제일 센 걸로 세팅을 해놓고 타는데 이렇게 하다가 딱 하면은 회생제동 하면서 속도가 줄죠. 요거는 뭐 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주행 설정에서 감속을 지금 감소됨으로 해놓으면은 가속 페달 발 떼어도 그냥 쑥 가요. 근데 앞차와 거리를 감지해서 어느 정도 회생제동량을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회생제동 감소를 해놔도 앞차가 있으면 조금 속도를 줄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 컴포트가 아니고 표준으로 해놓고 요게 스포츠 모드 같은 거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델 Y 주니퍼를 타시는 분들 중에 브레이크가 조금 밀린다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브레이크 감각이 일반 현대기아 차보다는 조금 달라요. 조금 뻣뻣하게 밟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좀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적응되면은 브레이크 성능은 사실 별 뭐 이슈는 없어요. 현대기아 차는 브레이크에 발을 얹자마자 제동 성능이 쭉쭉 나오는 식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제동력이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세팅한 게 지금까지도 현대기아의 디폴트 세팅이 돼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수입차들보다도 브레이크가 조금 더 예민하게 세팅을 해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렇게 예민한 세팅이랑 조금 다르게 회생제동과 어우러져서 그냥 미국 차가 그냥 요 정도 아닐까. 브레이크를 조금 더 힘을 줘야지 제동력을 느낄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해보고 제가 여기서 에어컨 다 끄고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6.48초.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주니퍼 전에는 6.9초라고 했는데 실제 측정해 보면은 7.4초, 7.5초 이 정도 나왔었는데 주니퍼로 바뀌고 나서는 LFP 배터리 최적화를 통해서 뒤에 있는 299마력짜리 모터를 시원시원하게 쓸 수 있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5.9초라고는 하는데 이제 6.48초. 날씨도 덥고 또 아저씨 타고 있고 뒤에 장비도 실리고 골프백도 실리고 그래서 조금 기록이 저조하게 나오긴 했는데 시속 100km까지 6.48초면은요 도로를 주름 잡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밟으면 쭉쭉 나가. 그리고 테슬라의 특징이 이렇게 정속 주행하다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나옵니다. 네. 보통 한 박자 쉬고 가거든요. 내연기관 차가 그랬기 때문에 현대기아 차 뭐 아이오닉 5나 EV6 GT 같은 것들도 딱 밟으면은 한 박자 쉬고 가속이 되게 세팅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반응이 느껴지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중에 가장 성능이 낮은 모델 Y 싱글 모터 RWD 모델인데도 다이나믹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바닥 소음이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공기 역학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잘 제어가 돼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나 뭐 FSD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오토 스티어 정도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 스티어 하려면 여기에 버튼 한번 땡 누르면은 무지개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무지개가 되면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무지개로 계속 색깔이 바뀝니다. 근데 이 오토 스티어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 돼요. 운전대는 계속 잡고 있으면은 차가 알아서 이렇게 운전대 틀어주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거나 그랬을 때는 운전대에 손을 얹고 얘기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음료수도 마시면서 이렇게 좀 피로하지 않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차선만 잠깐 바꿔도 이렇게 바꿔도 꺼져요. 그냥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선을 바꿔도 앞으로 차선 하나만 유지하면서 갈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제어는 여기서 이 다이얼을 돌려서 속도를 올리거나 속도를 내리거나 이렇게 하고 앞차와 거리 감지하고 차선 가운데를 딱 감지하면서 오토 스티어 주행 성능은 수준 이상으로 잘해줍니다. 인터체인지 들어갔다가 인터체인지 빠질 때도 차선만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면 인터체인지의 공유를 생각해서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기까지 해요. 앞차가 없더라도 이게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로봇 주행까지 되는 차로 디자인된 차기 때문에 이런 오토 스티어 같은 거 정도는 진짜 껌 씹듯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잘해요. 여기서 이제 오토 스티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리 가다가도 알아서 속도를 지가 줄여. 커브 어시스트라는 기능으로 또 이렇게 바뀌면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서류 막 해오라 그러고 막 뺑뺑이 돌리고 자동차 보험 5일 전에 게시해 놓으라고 막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아닌 것 같은데 타지도 않는데 5일 전부터 내가 내 돈으로 보험을 가입해줘. 자동차 등록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이래요. 근데 다른 수입차, 전기차, 국산 전기차 마찬가지로 전기차 산다고 해도 하루 전에 보험 가입하거나 보통 이르지 5일 전에 보험 가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요거는 제가 소비자보험이랑 금융감독원의 공식 질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다가 제가 뭐 제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질의 기사 쓰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공기관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의견 받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못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해가면서 기사 써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냥 하는 거죠. 뭐 고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받으면은 제가 뭐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하긴 하겠죠. 근데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니까 답변 받는 대로 그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비게이션이 미국에는 요거 이제 구글 지도로 해가지고서는 퀄리티도 괜찮고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KT에서 받은 맵 원도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셋업을 했다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기에는 내비게이션 정보가 너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를 찾아가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요거 T맵을 켜고 길찾기를 하고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있어도 쓰지 않게 되는 내비게이션이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테슬라 모델 Y 10일 타봤더니 뭐 요 정도다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제가 요거 외에도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관련된 컨텐츠는 두세 개는 벌써 기획 다 지금 해놔서 지금 이제 촬영 준비를 해놓는 상태고 6, 7개 정도는 그냥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저도 차를 요 모델 Y 산 거를 진짜 컨텐츠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테슬라를 한번 진짜 진하게 좀 직접 사서 경험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진짜 테슬라는 1박 2일, 2박 3일 그냥 단순하게 시승만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고 판매 방식도 다른 차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직접 한번 구입을 해서 이거를 그냥 데일리카로 어느 정도 써봐야지 테슬라라는 차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산 거거든요. 그랬더니 구입 경험이 정말 개똥 같다라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됐고요. 기분 나쁘게 샀지만 사자마자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경험을 했고 이제는 진짜 속된 말로 진짜 깔 게 없게 잘 만든다. 하여튼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콘텐츠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테슬라 홍보 담당자 분께서 보고 계시다면은 전화통화 좀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 말아야 될 걸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 10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저희 좀 서포트 뭐 돈을 해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다채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듀얼 모터 모델도 좀 단 몇 시간이라도 좀 빌려주시면은 그거랑 또 비교 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